점수 잡는 hackers. 이제 드디어 intuitive blanks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빈칸 채우기 중에서도 직관적으로 빠르게 채우는 빈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intuitive blanks로 우리가 조금 더 세부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빈칸 글자가 애초에 너무 적은 거예요. 개수가. 1개나 2개. 그래서 빨리 채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보통 기능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능어 뭐냐? 뭐 전치사나 아니면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접속사 같은 것 중에서 굉장히 짤막짤막한 것들이요. 그래서 문법적인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어진 앞글자 힌트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앞글자가 많거나 힌트가 명확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particip로 시작하는 동사 나올 텀인데 누구밖에 없을까 했더니 participat인가? 하면서 연결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짝 표현입니다. 짝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3개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phrasal verbs입니다. 구동사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면 동사랑 부사 혹은 전치사가 결합해서 같이 쓰이는 짝 표현이에요. 자, turn off the light 할 때 그 불을 끄다 할 때 끄다. 그리고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자, 그리고 수거라고 많이 하는 idioms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 구성으로만 의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 표현이 될 때가 많죠. break the ice, 얼음을 깨다. 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문맥상 비유 표현으로 쓰인 이디엄으로 쓰인 거라면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다 쪽이 맞겠죠.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collocations. 자, 한글로 하면 연어예요. 그런데 보통 이 English native speakers가 자연스럽게 자주 쓰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결정을 내리다 할 때 do a decision이라는 표현을 해도 알아는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native speaker들은 make a decision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겠다. 그래서 뭉쳐진 표현이 짝 표현 중에 collocatio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커피가 굉장히 진한 커피가 있고 연한 커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커피, 진한 커피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strong coffee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collocation이에요. 근데 strong 대신 선생님 powerful coffee 안 되나요? 잘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어 표현들, collocations를 많이 외워두시면 자동적으로 intuitive blanks로 넘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풀이 순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빈칸 없는 첫 문장 뭐라 그랬어요? 나침반. 우리한테 첫 번째 주제,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문장이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살짝 예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순차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보이는 빈칸 먼저 채우셔도 좋아요. 보통 intuitive blanks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채워진 것들은 앞뒤 내용 paraphrasing 연결 혹은 분야별 어휘 연상을 통해서 contextual blanks로 여기고 채워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학술 지문은 앞에 나왔던 개념을 반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araphrasing 연결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 단서 마지막에 함께 고려해 주셔서 예를 들어 여기는 성분상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수일치, 시제일치 활용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practice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문 한번 빠르게 볼까요? 일단 빈칸은 3개가 이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상 문학 지문인 것 같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단 여기 지금 지정된 극이잖아요. 햄릿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주인공이니까 한정시켜주는 관사 나오는 거 이건 어렵지 않게 바로 채울 수 있는 빈칸 글자 수도 적고 쉬운 intuitive blank에 포함이 될 거예요. protagonist가 어떤 사람이죠?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delivers, 전달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soliloquy는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독백이에요. 근데 우리 솔로의 느낌 나죠? 독. 혼자의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독백을 전달을 하는데 그 독백은 뭐라는 독백이니? 우리 배우셨죠? 이렇게 ing 현재분사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독백이다. 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냐? 그랬더니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he debates. 이 동사가 debate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토론하다, 논의하다도 있는데 고민하다, 숙고하다를 오늘은 볼까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올 텀이에요. 그럼 여기 명사 역할 하기는 거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막 주어 동사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절 형태인데 명사 역할이니까 명사절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WHE로 시작하는 것 중에 빈칸 개수 요 정도 되고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얼마 없잖아요. 누구겠습니까? whether. 그죠? 그래서 바로 채울 수 있는 우리 intuitive blank 예시였어요. 그런데 whether는 또 누구를 자꾸 끼고 오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등위 접속사 or 같이 끼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앞뒤로 한번 보시면 it is better. 뭐가 나은지 첫 번째 옵션 볼게요. 선택지 to endure. 그러면 버티는 거겠죠. 견디느냐, 고통을 견디느냐, 혹은 견디지 않고 to end. 두 번째 옵션이 뭐겠어요? 끝내버리는지. 정반대 옵션을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or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방금처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휘 빠르게 보겠습니다. candid는 원래 솔직한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도 될 수 있어요. 오늘은 candid approach에서 자연스러운 접근법,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transient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은, 그냥 순간 날아가는. 그리고 dictate은 결정하다 혹은 좌지우지, 좌우하다, 지시하다도 될 수 있습니다. underline 같은 경우는 transient랑 좀 반대 개념으로 나왔는데 일시적이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저면에 깔려있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stealth는요, 은닉, 은밀함 혹은 은밀한 방법. 약간 secret method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neak는요, 오늘은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기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동사로 쓰면 몰래 어딘가에 기습하다, 들어가다 이런 거고요. 우리 형용사로 보통 sneaky 하잖아요. That's really sneaky 하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 너 은큼하다 이런 거잖아요. 몰래 뭔가를 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sneak attack. 요렇게 앞에서 명사가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 수식한 형태로 나왔어요. 그냥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입니다. 그리고 pounce도 마찬가지. 기습적으로 갑자기 덮치다, 급습하다. 같은 계통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이 동물 얘기할 때 발이 빠르고 도망가는 동물들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fleet-footed. 오케이? 발이 빠른. 다음에 이제 French Revolution 얘기할 때, 프랑스 대혁명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regime, 정권인데 동의어로 government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gnite a revolution. ignite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불을 붙이다, 점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revolution, 혁명에 불을 붙이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watershed는 뭔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물의 느낌은 분수령. 자, fiscal measures,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짝 표현으로 재정적인 조치. tyrannical regime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regime이랑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폭군의 정권이에요. tyranny가 폭군 정치거든요. 폭군. 그래서 안 좋은 지금 군주가 있는 거겠죠. 폭군의 정권, 폭정 줄여서 얘기해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dismantle은 이런 폭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만두게 해야겠죠. 해체하다 할 때 나오는 단어 dismantle. 다음에 방금 봤던 이 폭군의 폭정을 해체하다 할 때 동의어로 나오는 게, 그럼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을 폐위시켜야겠죠. 그래서 depose가 폐위시키다라는 특정 동사예요. 근데 통으로 갈게요. depose the king. 왕을 폐위하다. hinde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방해하다, 저해하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electrify. electrify, ellec의 느낌 느껴지죠? 전율적인 혹은 매우 강렬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well received는 잘 받아들여지는도 좋지만 좋은 반응을 받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제 유형 소개할게요. contextual blanks는 문맥을 파악해서 의미적 단서 연결을 통해 빈칸 정답을 찾는 유형입니다. 자, 먼저 앞뒤 문장을 해석해서 paraphrasing을 활용을 해주세요. 즉, 동의어 연결을 활용하라는 건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빈칸을 이미 쉽게 채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빈칸 여기가 뚫려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빠르게 채웠다. 자, the organism is more likely to reproduce. 그러면 그 생물체는 번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as a result, 이것도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계속 동의어 연결 위주로 볼게요. 그 결과 it은 앞에 나온 organism이겠죠. that produces more offspring. offspring이 무슨 뜻이죠? 새끼 혹은 후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 낳는다는 거니까 이게 앞에 나왔던 누구랑 똑같은 거죠? be more likely to reproduce랑 너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paraphrasing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나머지들이 빈칸이 빨리 채워졌을 때 요게 하나가 부족하다? 아, 그러면 새끼 얘기하는 거였구나. reproduce랑 얘기하고 more 연결됐으니까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문제들은 다 이제 연습 문제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직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테스트 문제에서 항상 빈칸 없이 온전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그 주제 안에서 반복이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못 채운 contextual blank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못 채운 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앞문장에서도 끌어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문장, 빈칸 없는 문장.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들, 즉 빈칸이 없는 뒷문장에서도 정보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뒤 빈칸 없는 문장들에서도 충분히 paraphrase 단서를 끌어와서 빈칸 채우는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지시어 활용 볼게요. 일단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많이 써요. 그리고 지시대명사 연결해서 형용사 하는 거 가는 거 한 번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these reasons 보이시죠? 그러면 이 these가 형용사로 뒤에 누구 수식하는 거죠? reasons, 이유들을 수식하는 거겠죠? 그런데 빈칸이 이 앞에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these가 있고 뒤에 reasons에서 이 부분이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가까운 앞을 이용해서 요 these가 언급이 됐을 텐데 하다 보니까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factors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기인하다 할 때 result from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원인들,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해서 우리 연결, 이 these를 이용해서 연결성을 더 확실하게 확인한 후 paraphrasing으로 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it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왜 생물체가 is more likely to reproduce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더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 it이 누구겠습니까? 앞에 organism 가리키는 거네. 여기 빈칸 뚫려 있으면 앞에 단수니까 it으로 받아야겠구나. 지시어 it 이렇게. 자, 연결어 활용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연결어들 접속부사, 접속사, 전치사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의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비슷한 소재의 내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나열하는 in addition, furthermore. 그럼 앞문장 소재에 이어간다 혹은 유사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부연 설명은 앞에 나왔던 걸 좀 더 깊게 들어가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 meaning 아니면 which is or which are known as. 그리고 대조 전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얘기랑 반대된 얘기 혹은 많이 분위기가 전환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앞에 좋은 얘기했다. however 나오면 뒤에 이제 더 이상 좋은 얘기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빈칸을 좁혀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응당하게 나오는 결과 이끌어줄 수 있는 표현들이 아까 as a result 봤었죠?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는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for example이 나오면 앞문장의 주제가 똑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좀 더 자세해지면 되겠다. 예를 들어 앞문장에 과일들이 나왔어요. for example 나오면 이제 과일의 예시 나오려나 보다. 뭐 사과, 딸기 나오려나?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빈출 어휘를 떠올리는 걸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제를 알려주고 분야를 알려준 나침반 역할을 그랬잖아요. 빈칸 없는 문장 보시고 여기서 대강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뭐 진화론이면 진화론에서 natural selection 많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부분 빈칸 뚫려 있으면 natural selection, 이거 앞 첫 번째 문장에서 예를 들어 다윈 얘기 나오고 evolution 얘기 나왔네? 그러면 자연 선택 하면서 뒤에 거 채워주시고 generation 같은 경우 세대 거쳐서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뭐 유전 형질 같은 거 나올 수 있겠고요. 사진 같은 경우도 너무 노골적으로 photography도 나오겠지만 사진가가 포착하는 시각적인 요소. 자, 여기서 visual 할 때 UAL 빈칸 뚫려도 찾을 수 있겠죠? 사진이 지금 관련된 요인들은 뭐겠어요? 청각적인 것보단 visual, 시각적인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착하는 capture. 이런 식으로 지금 분야별로 빈출 어휘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런 어휘군을 많이 복습하실 때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해주시면 이런 contextual blank에 매우 유리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순서 한 번만 볼게요. 똑같아요.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랑 빈칸 없는 첫 문장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주제랑 전개 방향을 깨우치고 간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보이는 빈칸부터 먼저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 1번, 2번 빈칸 채웠는데 3번 문제 빈칸이 안 채워져요.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 오케이 4번, 3번은 메모 좀 해놓고 5번, 6번 풀어가세요. 그러다가 남은 빈칸들을 앞뒤 문맥, 의미적 단서를 사용해서 contextual blank로 찾고 빈칸 채워주시면 돼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paraphrasin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한 칸 정도 차이의 오차가 있으면 문법적인 단서 같은 거 보면서 특히 수일치 보시고 시제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요 구간은 주어가 나올 텀이네.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높겠는데 문장 성분, 품사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Big cat. 그럼 큰 고양이인가 했는데 큰 고양이과 동물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rely on 구동사로 어디에 의존한다 이거죠. stealth가 뭐였죠? 우리 기습하는 거 할 때 처음에 뭐 하는 거였죠? 은밀한 방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stealth가 은밀함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and 뒤에 보면 하나 더 갈게요. 명사 1번뿐만 아니라 명사 2번에도 의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게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형용사가 나올 텀이에요. exp로 시작하는 형용사 떠오르면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explosive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 떠올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에 의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먹이를 사냥하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앞쪽이 뭐 하는 동물이죠? 포식하는 포식자겠죠. 그리고 often blending into their surroundings. 주변 환경과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숨는 거겠죠. before 뭐 하기 전에 launching 그 다음에 attack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요거는 빨리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stealth가 은밀함 혹은 은밀한 방법이었죠. 숨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다가 몰래 기습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기습 영어로 뭐였죠? sneak. 이게 명사형 형용사 역할을 해서 sneak attack,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빨리 채울 수 있었어요. 앞에 것 때문에. 그리고 these predators, 이러한 포식자들은 must pounce. 이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급습해서 덮치다죠. with lightning speed. 여기서 힌트가 와요. 천천히 가가지고 급습하는 게 아니라 번개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번개 같은 속도로 그리고 또 제압하는데 그냥 제압한다? 즉각 제압한다요. 즉각 제압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번개 같은 속도로 공격하는 거. 무슨 의미죠? 천천히 지속되는 지구력이랑 다르게 폭발적인 힘, 폭발력이겠죠. 그래서 explosive를 넣어주시면 형용사 딱 떨어지겠습니다. 뒤에 명사 수식해주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지금 감이 안 잡혀. 즉각 제압하고 번개 같은 속도로 제압하고 해야 되는데 이 for 부분이 이유의 전치사로 접속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lack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sta로 시작하는 명사가 나올 텀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stamina는 반대되는 단어가 앞에 나와가지고 반대 유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tamina 어렵지 않잖아요. 외래어로 체력 혹은 지구력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체력이야? 어떤 stamina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땡땡땡. 근데 to pursue fleet-footed animals 발이 빠른 동물들 즉 먹이들을 추격하고 추적하는 걸로 쓰였어 pursue. 요게 포인트예요. over great distances. 먼 거리, 긴 거리를 추격을 하는 거잖아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단거리를 갈 땐 폭발적인 힘을 쓰고 장거리를 갈 땐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력을 써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explosive랑 stamina가. 이쪽에서 힌트를 얻고 그러면 장거리 연결되는 체력 stamina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뭐지? 단거리에 순식간에 가는 빠른 속도로 가는 폭발력으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반대 paraphrasing으로 가주세요. 자, 이제 문법적 분석 간단하게만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for 부분 잠깐 더 보고 싶어요. 접속사 for로 쓰여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어가 동사하니까. 왜냐면 그들이
스태미나, 지구력, 체력, 긴 거리 가는 지구력, 체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지구력의 반대로 단거리 폭발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일단 가구의 수가 동사는 여기 있어요. has begun to. 요 사이는 수식해주는 거였고요. 그럼 뭐로 구성된 가구니? 이 가구가 자,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개 세대들로. 그러면 다세대라고 하겠죠? 다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수가 땡땡땡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지금 has begun에서 완료 형태를 썼는데 어찌됐든 우리 원래는 began to 뭐가 들어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구나. 바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뒷부분 읽고 한번 채워봐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다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small이에요? smaller예요? smaller잖아요. 그럼 앞에 나왔던 가구보다 라고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작은인 거예요. 그냥 작은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비교급 쓰고 있어요. 더 흔해지면서 이렇게. 제가 면서로 해석한 게 뭐였냐면 as 접속사였어요. 아니면 흔해지니까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작은 단위가 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흔해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때 보니까 더 큰 bigger unit 혹은 larger unit겠죠. 그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less common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paraphras를 하겠죠. 그러면 덜 흔해지는 거니까 동사로 바꿔서 자동사로 바꿔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shrink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as에서 비교의 상황을 거꾸로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작은 쪽이 더 흔해진대. 그럼 더 큰, 즉 다세대로 구성된 가구는 덜 흔해지겠네. 줄어든다는 얘기네. shrink.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구의 종류랑 그다음 수가 지금 줄고 늘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나올 쯤이니까 shift는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시 형용사 this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demonstrate,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주는 목적어 역할한 명사절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that people are increasingly prioritizing. 사람들은 더 계속 점점 더 우선시하고 있다 이거죠. Their own interest,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그런데 prioritize가 나오면 prioritize, 그다음 A만 나올 수도 있어요. A를 우선시하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꼭 같이 볼 때는 over 많이 씁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prioritize A over B. A를 B보다 우선시하다. 그럼 자기 개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리고 maintaining strong ties with their. 자, 땡땡땡 나오는데 여기 지금 there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나올 상황인데 방금 봤던 것처럼 다세대가 살고 있으면 결국에는 친척들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더 작은 유닛으로 가고 있는 거죠. relatives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인 얘기 다시 한 번 더. begin to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shrink 자동사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his를 이용해서 앞에 나왔던 상황이 가구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shift 명사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relatives는 전치사 목적어 명사로 나왔는데 방금 보셨던 다세대로 구성된 가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